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돈, 나라,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가격에 얽힌 아주 큰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. 이거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죠? 어,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? 하고요.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볼 거예요. 뭐냐면 나라 전체의 돈을 우리 집, 그러니까 하나의 큰 가족이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. 어때요? 쉽죠? 첫 번째 이야기, 나라의 거대한 용돈편입니다. 만약에 나라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마치 우리가 용돈을 먼저 다 써버린 것처럼요.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진짜 우리가 용돈 관리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? 우리가 심부름하고 용돈을 받는 것처럼 나라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요.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라는 채권이라는 걸 팔아서 돈을 빌립니다. 바로 이렇게 빌린 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 부채, 즉 나라의 빚이 되는 거예요. 그 규모만 어마어마하게 다를 뿐이죠. 물론 돈을 빌리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. 학교를 짓거나 다리를 놓는 것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하니까요. 근데 문제는 이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39조 달러라고 합니다. 39조 달러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상도 잘 안 가시죠?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씩 쫙 돌리고도 돈이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. 와, 진짜 엄청나죠?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.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최신 비디오 게임을 한 1000번씩 사줄 수 있는 돈이래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청난 빚은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. 마치 거대한 신용카드값 청구서처럼 말이죠. 자,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저 멀리서 일어난 큰 싸움 하나가 어떻게 우리 집 물건값을 올리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힌트는 바로 석유입니다. 자, 상상해보세요. 아까 그 엄청난 카드값을 가진 나라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싸움,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렸다고요. 근데 하필이면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전 세계 석유가 지나다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. 이게 바로 석유 가격 연쇄 반응이라는 건데요. 한번 보세요. 첫째, 석유는 우리 아이들 장난감이나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여요. 둘째, 물건을 가게까지 실어 나르는 배나 트럭의 연료도 바로 석유죠. 그런데 전쟁 때문에 석유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막 치솟겠죠. 그러면 갑자기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랑 그걸 우리 동네까지 옮기는 비용이 전부 다 비싸지는 거예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?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주 오래전 정말 강력했던 한 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답니다. 바로 스페인 제국 이야기인데요. 1500년대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실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됐어요. 그런데 1600년대에 왕이 그 모든 은을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끝없는 전쟁에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 1650년대쯤 되니까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물건은 부족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은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된 거죠. 결국 170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때 그렇게 부유했던 제국이 가난해지면서 오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. 이 말이 딱 맞아요.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그게 그들을 파산해서 구해주지는 못했다.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교훈이죠.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나라의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. 이럴 때 나라는 아주 어렵고 또 아주 나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. 첫 번째 선택은 그냥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. 빚을 갚기 위해서요. 근데 이건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게 되죠. 이걸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. 두 번째 선택은 돈을 빌리는 걸 엄청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. 이자율을 확 올리는 거죠. 근데 이건 나라의 거대한 카드값 이자가 폭탄처럼 불어나게 만들고 일반 가정이나 회사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. 경제가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. 정말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.
자,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렇게 거대한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우리가 사 먹는 과자 한 봉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? 자, 모든 건 이렇게 연결돼요. 먼저 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빌려요. 그리고 그 돈을 전쟁 같은 곳에 더 많이 쓰죠. 전쟁 때문에 석유가 훨씬 비싸져요. 아까 봤듯이 석유는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고 옮기는 데 쓰이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, 장난감, 옷,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예전보다 살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들게 되죠. 이걸 바로 우리가 자주 듣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라가 내리는 큰 선택들이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. 참 복잡하죠?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거대한 용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